안녕하세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7조 메디코드입니다. 최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배경과 목표, 관련된 문제점들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사고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어떤 기술들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적 변화가 어떻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결과와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점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 상황을 가정하며 발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를 넘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의 발표 자료로, 이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1% 감소했으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8.8% 증가하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AI 기술을 활용한 접근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노화로 인해 인지 및 신체 능력의 저하가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AI 프로그램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면허갱신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갱신 주기를 단축해 실제 운전 능력을 더 자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주로 세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문제로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와 조작 능력이 저하됩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시력, 청력 저하로 인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 중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문제로 집중력 저하와 거리감, 속도감 인식 저하가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차로에서의 거리 감각이나 속도 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 문제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와 시험 난이도가 일반 운전자와 비슷합니다. 고령자에게 맞는 면허갱신 주기나 안전운전 교육이 부족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고령 운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건강검진을 통해 운전자의 지병과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조장치 설치를 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시력이나 청력이 약화된 경우 그에 맞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 중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노화로 발생한 청각적, 시각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통소리 증폭이나 신호등 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령 운전자가 보다 쉽게 도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반납 후 대체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고 노인 친화적이지 못한 현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령 운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제안한 개선 방향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은 노화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저하됩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떨어진 능력을 분석하고 보완할 점을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응 속도나 시각, 청각 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조 장치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제시한 개선책을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그래프를 만들어 그 효과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율 감소나 교통 흐름의 변화 등을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율 변화를 예측하는 그래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향후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안이 적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의 부족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은 AI 기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이 더욱 원활해지고 사고율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반의 보조 시스템은 고령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고령 운전자의 비율과 사고율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면 교통사고의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이 보강되면서 고령자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운전면허 갱신 시 고령 운전자와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에 재시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고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갱신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검사와 재시험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지하고 사고율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와 저희 팀의 개선 방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